방사성 스마트 폭탄. 이름만 들으면 무슨 SF 영화 제목 같죠? 하지만 이게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최첨단 의학 기술의 이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두려운 존재인 방사선이 어떻게 암 정복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사실 방사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원전 사고라든지 방사능 오염 같은 좀 무서운 단어들. 그런데 말이죠. 의학계에서는 바로 이 위험하게만 느껴지는 힘을요. 암세포만 아주 정밀하게 공격하는 희망의 도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반전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만약 이 방사선을 암을 상대하는 정밀 무기로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요. 딱 암세포라는 목표물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스마트한 무기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방사선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어떻게 암 치료의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지 그 놀라운 변신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정식 명칭은 표적 방사성 의약품 치료, RPT라고 부르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훨씬 더 직관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폭탄이에요. 왜 스마트 폭탄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일반 폭탄처럼 주변을 싹 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마치 유도미사일처럼 암세포라는 표적만 귀신같이 찾아가서 터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이 의료계의 스마트 폭탄이라는 게 대체 어떤 원리로 암세포만 그렇게 족집게처럼 찾아내서 파괴하는 걸까요? 그 핵심 작동 방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방사성 의약품은요, 그냥 방사성 물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세 가지 핵심 부품이 하나로 딱 합쳐진 시스템입니다. 이 각각의 부품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스마트 폭탄 비율을 계속 써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탄두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인데요. 이게 실제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DNA를 파괴하는 무기인 셈이죠. 두 번째는 유도 시스템입니다. 표적 분자라고 하는데 이게 암세포 표면에만 있는 특정 단백질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는 연결체가 있습니다. 목표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탄두와 유도 시스템이 분리되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죠. 이 기술을 한참원 더 끌어올리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테라노스틱스입니다.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와 진단을 뜻하는 다이아그노스틱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암이 어디 있는지 대충 짐작하고 치료했다면 이제는 치료할 표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공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면서 쏘는 저격수가 된 거죠. 실제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환자는 약한 방사선을 내는 진단용 약물을 맞고 페트 스캔을 찍어요. 그럼 몸속의 암세포 지도가 쫙 그려집니다. 어디에 암세포가 숨어 있는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면서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의사는 이 지도를 보고 이 환자는 치료 효과가 있겠구나 판단한 다음에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치료용 스마트 폭탄을 투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는 적을 정확히 공격한다.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과학 원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좀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놀라운 기술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제 환자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플루빅토와 루타테라라는 약이 시장에 나와서 암 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이 두 약물이 바로 RPT 기술이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고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똑똑히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의 성공은 정말 대단합니다. 2024년 연간 매출이 무려 13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단숨에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된 겁니다. 그리고 플루빅토의 성공은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전체 방사성 의약품 시장을 보면 2032년까지 현재 2배가 넘는 약 137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더 이상 일부 환자만을 위한 틈새 기술이 아니라 미래 항암 치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이 정도의 성장 가능성, 세계적인 제약사, 이른바 빅파마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겠죠. 빅파마들의 움직임은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방사성 의약품 분야의 M&A, 그러니까 인수합병 거래액이요. 단 1년 만에 23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거의 4배 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라일릴리, BMS 같은 정말 큰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먼저 차지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시장을 휩쓸고 있는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정밀해진 미래의 기술, 바로 알파 치료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루빅토 같은 지금의 1세대 스마트 폭탄들은 베타 입자라는 탄도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파괴력이 센 알파 입자라는 신형 탄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죠. 베타와 알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파괴력과 정밀도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쓰이는 베타 입자인데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여러 세포를 뚫고 지나가면서 DNA에 손상을 줘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알파 입자를 한번 보세요. 이동거리는 굉장히 짧지만 그 좁은 범위 안에서 가진 모든 에너지를 그냥 폭발시켜버립니다. 암세포를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파괴하는 거죠. 훨씬 강력하고 훨씬 정밀합니다. 표로 정리해서 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베타 입자는 최대 102mm까지 날아가서 DNA의 한쪽 가닥만 끊는다면 알파 입자는 100마이크로미터라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DNA 양쪽 가닥을 그냥 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일반 폭탄과 벙커버스터의 차이 같은 거예요. 알파 입자는 암세포가 회복할 틈도 주지 않고 주변 정상세포에 주는 피해는 최소화하는 그야말로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차세대 무기인 거죠. 물론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공급 문제입니다. 특히 차세대 알파 치료의 핵심 원료인 악티늄 225라는 물질은요, 생산량이 정말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복잡한 제조 과정이나 장기적으로 정말 안전한지 데이터를 더 많이 쌓아야 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고 해서 이 기술의 엄청난 가능성이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이 방사성 스마트 폭탄은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모두에게 똑같은 표준 치료에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춘 초정밀 맞춤 치료로 바꾸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열쇠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방사성 스마트 폭탄,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나온 걸 넘어서 인류와 암의 길고 긴 싸움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암 정복이라는 인류의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여정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